네. 노래가 짧네요. 그죠? 어제 신청곡이었고요. 송창식, 내 나라 내 결에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네, 노래네요.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아직 사랑한다, 마이티 마우스, 나쁜 놈, 윤종신 팥빙수가 지금 걸려있고요. 런던 보이스 할렘 디자이어? 이 노래가, 이게 노래인가요? 신청곡인가요? 예, 신청곡이면 제가 이따가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프닝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들 밤늦게까지 올림픽 경기 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건 봤어요. 펜싱이 아니죠. 사격.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장미 씨인가요? 김장민인가? 예, 김장민 씨. 사격 금메달 따셨는데요. 포즈가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그죠? 이게 보통 이 여중 여고 이런 데 나오면요, 이렇게 좀 멋진 여성인데, 여자친구인데 굉장히 좀 보이시하고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좀 많거든요. 같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중 여고 때 굉장히 학교에서 인기 많은 선배 같은 포즈가 그냥 총 이렇게 쏘는데, 이렇게 아주 한 손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쫙 이렇게 쏘는데 예술이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저희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그 사격 경기를 지켜봤는데, 그 마지막에 제역전하는, 마지막 두 발 남겨놓고 제역전 딱 했는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대단하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금메달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단했습니다. 아무튼 외모도 참 멋있으시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들 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메달 3개나 따서요. 다들 이렇게 더운 가운데도 시원한 소식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참 좋은 소식만 이게 들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틈을 비집고 국민들 열통 터지게 하는 발언들이 또 나오는 거죠. 우리 근혜 공주님께서 5.16 발언이 있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패러디도 아니고 뭐죠? 제2부 3부가 제2부 3부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잖아요. 처음에 5.16은 제일 처음은 그거죠.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5.16은 9.9의 혁명 이런 발언을 해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5.16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 최선의 선택, 요 발언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었죠. 그러고 나서 전혀 이 국민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 이상은 내 생각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더욱이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과서에까지 쿠데타라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은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5.16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난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보니까 이걸 좀 그동안은 한 며칠 정도 자제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국민들의 이 관심이 올림픽에 딱 쏠려있는 이런 틈을 타서 바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하셨네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제 대선 후보 경선 제주 합동연설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어제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과거를 헤집고 상처를 뒤집어서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선동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것은 어디에서나 안 되죠. 그런 건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선동하는 게 과연 누가 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국민을 남북 가르는 걸 넘어서서 동서로 가르고 있는 게 새누리당이, 우리가 남이가 이게 국민을 편가르는 거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뿌리 깊게 국민을 반으로 쪼개왔던 것은 옛날에 한나라당 이전 한나라당 전신 때부터, 그때부터 오랫동안 편 갈라왔던 거거든요. 편 가르기 전문 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새삼스럽게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갈등을 선동하는 것, 국민들 편가르는 것은 나라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셨지? 새누리당 자체가 나라를 위해 도움이 안 되는 당인데, 그죠? 나라를 말아먹는 정당. 예전부터 그랬었나요, 그죠? 그리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좀 깨닫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어쩐 건지 네,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어쨌건 과거를 헤집고 상처를 뒤집는 것 좋지 못하다, 안 된다, 과거는 덮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어쨌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서민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과거로만 돌아가려는 야권연대 세력에게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저보고 너무 전투적인 눈빛이라고 이상하게, 저 원래 굉장히 이제 온화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저 호전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어찌됐건 좀 잘 갈등 이런 거 없이요, 잘 이게 어찌됐건 웬만한 사람과는 다 손을 잡고 같은 뜻을 얼르고 달리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손을 잡고 미래를 위해서 거시적 안목으로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가보자, 이런 류입니다. 저는 호전적이거나 뭐 이렇게 좀 편가르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럼요, 저 싫어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각하나 근혜공주님, 뭐 새누리당 이런 쪽 얘기를 하면 저는 또 이렇게 확 그냥 열이 받네요. 그죠? 그죠? 네, 저도 있잖아요. 누가요? 저요, 저 그런 거 싫어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가장 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친일파들, 일본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런 분들 문제에서는 또 가장 욱하는 면이 있는데요. 제가 욱하는 것도 불가피한가요? 그죠? 저를 불가피하게 만들어. 불가피하게 욱하게 만드네. 그죠? 이렇게 만들거든요. 사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요, 과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헤집고 이걸 되돌리고 계속해서 캐고 이런 것은 물론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이 된다면 그게 물론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청산해야 할 것은 청산해야죠. 아까 이제 제가 표현을 예시로 들었지만 쓰레기 더미가 쫙 깔려 있는데 땅이 그냥 썩어 들어가고 있는 토양 아래, 토양 위에 씨를 뿌린다고 그게 뭐 이렇게 예쁜 꽃이 피겠습니까? 꽃 씨앗까지 같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뭔가 제대로 우리가 나무를 키우든 꽃을 키우든 하려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땅,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제대로 걷어치우고 땅을 한번 뭐 비료를 주든지 어떻게 한번 쫙 갈아엎어서 제대로 된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놓고 나서야 씨를 뿌리건 나무를 심건 묘목을 심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죠.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건 쓰레기 더미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악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아주 구시대적 옛날 옛적 쓰레기들 다 썩어 들어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가지고 나와서 이건 또 쓰레기도요, 음식물 쓰레기처럼 이렇게 토양을 오히려 이제 뭐 퇴비처럼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쓰레기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막 플라스틱 이런 거잖아요. 몇백 년 지나도 썩어 들어가지 않은 이런 쓰레기들, 이런 걸 가지고 곳곳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데 요걸 제대로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덮자. 이걸 덮고 우리가 미래를 꿈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아직까지 그것도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뭐 뉴라이트 이런 쪽 새누리당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 제외하고서는 일반 국민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친일, 독재, 군사정권의 짓밟힘을 당했던, 그리고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동감이 안 되거든요. 덮자는 게 말이 돼? 그죠? 엄연히 그때 당시에 독재 시절에, 유신 시절에, 군부 독재 시절에 그때 당시에 짓밟힘을 당했던 그 희생자들, 그리고 유족들이 여전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계시는데 어디 그런 분들 앞에서 지금 뭐 과거를 덮고 미래를 간다. 아니, 과거를 덮고 싶으시면 제대로 청소를 하셔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고요. 아까 채팅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일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사과할 만큼 했으니 그만 다 잊자. 다 덮고
미래를 위해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이요. 여전히 뭐 위안부 문제며 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끊임없이 이 우리 그 역사 교과서 계속해서 왜곡하면서 호시탐탐 이 대륙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노리고 있는 일본이 이제 우리 사과할 만큼 했다. 뭘 더 어쩌라는 거냐 라고 하면서 미래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하께서도 뭐 일본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냥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발언을 하면서 일본과의 과거 역사에 집착하지 말자. 미래를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하는 미래. 우리 근혜공주님이 과거는 덮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미래.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각하와 근혜공주님. 다 쌤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나요? 아까 근혜공주님이 이런 과거로만 돌아가려는 세력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과거조차 구리구리한 이 쓰레기들이 악취가 나는 쓰레기들이 가득한 과거를 덮고 무조건 눈 가리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그죠? 네. 아무튼 이런 것 자체가 근혜공주님께서 미래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려는 스스로가 근혜공주님 스스로가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죠? 네. 박정희 대통령 때 당시 피해자들 집단 소송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죠? 예. 그죠? 이게 정확합니다. 정말 미래를 꿈꾼다면 왜 과거의 세력들 3050 시절의 세력들을 다 끌어들여서 다시 정권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 건지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정말 미래를 꿈꿀 만한 사람들로 꿈꿀 만한 세력들로 포진해야죠. 이건 뭐 완전 그냥 구시대 산물들로 쫙 채우고 있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그죠? 음악